2시가 되어서 오늘 ATX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TX는 카탈리스트 센터에서 이제 리포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카탈리스트 센터, 기존에 알고 계시던 DNA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신 버전이 2.3.7.4 4버전, 5버전부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 바뀌어서 카탈리스트 센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2.7, 3.7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GA가 나오지는 않은 버전이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 카탈리스트 센터와 DNA 센터가 혼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들으셔도 카탈리스트 센터, DNA 센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항상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에스크 하셔가지고 Q&A 창에서 에스크를 올 패널리스트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로는 가순학프로님께서 계시고요. 제가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답변 같은 경우에는 가순학 프로님께서 요 Q&A 세션에서 창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올 패널리스트로 꼭 변경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마치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다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atx_korea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려서 카피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 세션이 끝난 다음에는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설문조사 잘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그 피드백 받고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션 끝나고 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한번 꼭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 김지영이 하게 되고요. 곽순학 프로님께서 지금 패널리스트로 그리고 이강 프로님도 같이 패널리스트로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A 창에서 에스크를 올 패널리스트로 변경하시고 Q&A를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ATX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리포트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그리고 생성한 리포트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 당연히 다운로드를 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때에는 계속 리포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생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탈리스트 센터의 리포트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UI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 리포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는 이런 유스 케이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리포트 종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 단순히 우리 내부 카탈리스트 센터에서 내용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혹은 상급자용 보고용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파시티 플래닝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익스큐티브 썸머리나 포트 카파시티에 대한 리포트를 뽑아 보실 수가 있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이런 클라이언트 트렌드나 아니면 탑앤 썸머리 같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퍼레이션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약에 수임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 이 수임 데이터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제 네트워크랑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공감도, 헬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뭐 KPI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ROI 리포트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카탈리스트 센터를 쓰면서 얼마나 좀 효율성 있게 사용했는지 이런 걸 또 뽑아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뭐 내부 보고용 문서를 만드실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보고용 자료 그리고 보고서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카테고리만 해도 17개고 80개 이상의 리포트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NMS인 PI에서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다 넘어와서 여기서 카탈리스트 센터에서 생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 게 이런 익스큐티브 서머리라든지 아니면 뭐 AP에 대한 내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고 뭐 실제 우리 인벤토리 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려면 인벤토리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된다면 수임이나 이제 이런 기능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버그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구에 대한 제약사항은 당연히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다면 시큐리티 어드비저리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UX에 대한 리포트 같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시스코에서 라이센스 정책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하면은 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리포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리포트가 있으니까 뭐 이걸 통해서 다양한 내부 자료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자료들을 조금 더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뭐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리포트가 어떤 포맷으로 나오냐라는 내용인데요. 뭐 당연히 PDF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CSV 그리고 JSON 그리고 TD라고 해서 태블류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태블류 데이터 익스트랙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다시 태블류에다가 올려서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포맷을 설정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어디에서 이제 리포트를 생성하냐라는 내용인데요. 뭐 당연히 많이 접속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화면 캡처에는 없지만 요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햄버거 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리포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데모 시간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라는 부분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제너레이티드 리포트, 리포트 템플릿, 유세이지 인사이트라는 내용이 있고 어떤 카테고리에 이제 리포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리포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템플릿 들어오시면 이런 템플릿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설명과 함께 어떤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필요한 리포트들을 생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에서 리포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제네레이티드 리포트 탭을 가셔가지고 실제 생성한 리포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리포트 이름과 함께 뭐 스케줄해서 매번 리포트를 생성하시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언제 돌렸는지 그래서 생성한 리포트의 숫자가 몇 개인지 포맷은 뭔지 그리고 카테고리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뒷부분에서 제가 데모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점점점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이 해당 리포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뒷부분에 데모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리포트들을 보고 우리 리포트가 내가 원하는 리포트가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리포트를 다운받아 주시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세이지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ROI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나 뭐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IT 스텝이 얼마나 있고, 뭐, IT 스텝에 대한 코스트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돌리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 타임을 세이브 했는지, 그리고 코스트를 그래서 얼마나 세이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어, 생성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메커니즘이냐라고 하면 내부에서 우리 카탈리스 센터, DNA 센터의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런 기능들은 얼마 만에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내부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뭐 그렇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임을 돌리는데 돌린 시간 동안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일하는 생산성은 얼마나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썼는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시거나 하시지는 않는 내용들이라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당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당 일하는 시간 그리고 IT 스텝에 대한 내용들을 넣고 요걸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넬 리포트를 생성할 때에 대한 스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쉽게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들이라서 뭐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템플릿을 설정하는 거죠. 어떤 템플릿을 설정하실지, 생성을 하실지만 설정을 하시고,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생성을 하실 때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별로 생성을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셋업을 해 주신 다음에 리포트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만드실 때 포맷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PDF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CSV 형태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뭐 JSON 파일로 받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게 되고 이제 뭐 스케줄을 돌리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설정을 하게 돼서 뭐 지금 당장 돌릴 거든지 아니면 뭐 한 번만 나중에 돌릴 건지 아니면 리커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돌려서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스케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만약에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볼 것인가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메일로 받아볼 건지 아니면 뭐 웹훅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운로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생성했던 설정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하시는 리포트를 생성하시는 그런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스코어 필터 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게 되고 어느 로케이션, 어느 사이트에서 있는 정보들을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뭐 요거는 사실 근데 요 디바이스 패밀리 타입 소프트웨어 버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시는 리포트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각 리포트 생성하시는 리포트마다 이런 스코업이 조금씩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원하시는 스코업으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리포트 셋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PDF, CSV, JSON, 타블류 데이터 익스트랙 해가지고 TD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스케줄은 당연히 지금 돌릴 수 있고 나중에 돌리는 거. 하지만 원타임으로 돌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커링으로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는 스케줄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케줄링이나 했을 때 이 파일을 어떻게 받아볼 것인가에 대한 걸로 뭐 당연히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이거 받아보실 때에도 뭐 링크가 편하시면 링크 혹은 파일로 받아보시면 이렇게 어태치먼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웹훅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곳이랑 연동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거나 가공하실 경우에는 이런 웹툰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저희 ATS 세션 뭐 API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션 노티피케이션 세션이라든지 뭐 이런 세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세팅은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뭐 콜백 URL이라든지 SNTP 서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데모하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로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노티피케이션을 보게 되시게 되고 이걸 통해서 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에 대한 템플릿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웹훅인데요. 웹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쪽으로 리포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쏴주게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 리포트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외부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컨텍스트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제 리포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데모 랩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데모 랩에 접속을 했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모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약간 느린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햄버거 바가 있습니다. 햄버거 바 들어가시면 이 메뉴 중에 이렇게 리포트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편하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클릭해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네레이티드 리포트, 리포트 템플릿, 유세이지 인사이트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생성된 리포트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케줄에 대한 내용, 원타임인지 아니면 뭐 리커링인지 지금 저희 보면 다 원타임으로 이 데모 세션 할 때 보여드리는 거라 대부분 다 원타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언제 돌렸는지 이건 제가 어, 세션을 준비하면서 테스트로 한번 돌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녹색 체크가 있게 되면은 다 돌려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점점점 있다 그러면 지금 생성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포트의 숫자를 보실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리커링이랑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포맷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그리고 실제 어떤 리포트의 템플릿인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관리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삭제도 가능하고 다시 지금 돌리실 수도 있고 해당 구성 뭐 설정들을 다시 쌓여서 보실 수도 있고 해당 셋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템플릿을 하나 설정해서 리포트를 생성해 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리포트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다양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터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 있고 AP만 뽑아서 보실 수가 있고 뭐 RR의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뭐 클라이언트 썸머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템플릿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이렇게 어떤 형태로 지금 이 리포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커서 크게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형태로 리포트가 나오는지 뭐 어떤 그래프가 들어가고 어떤 내용의 그래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이게 내가 찾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걸 리포트를 돌리기 전에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리포트를 돌려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돌리실 때는 여기 보시면 제네레이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뜨게 되고 여기서 워크플로우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 들려보면 저는 지금 클라이언트 썸머리라는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썸머리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프리뷰로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리포트다라고 하시면 넥스트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썸머리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리포트 내용을 제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A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코베 같은 경우에는 각 리포트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케이션별로 리포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한 번에 같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는 SSID가 생성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볼 수가 없는데 뭐 여기서 뭐 지금 클라이언트 썸멜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으로 볼 건지, 빌딩별로 볼 건지, 플로어별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스코프 할 수가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로어별로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프 설정이 됐으면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타임 레인지랑 스케줄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라스트 3아워, 라스트 24시간, 지난 7일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커스텀으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 DNS 카탈리스트 센터를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날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빠르게 설정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3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런 나우로 돌릴 거고요. 만약에 특정 날짜에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런 레이러 원타임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시간대에 한번 레포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여러 번 매주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리커링으로 옮겨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돌릴 건지 뭐 데일리로 돌릴 건지 아니면 주에 어떤 특정 요일에 돌릴 건지 이런 거 설정하시게 되고 시간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기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 주기별로 계속 레포트가 생성이 되게 됐고요. 저는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런나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딜리버리 앤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리포트 생성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리포트 생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이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셋업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런으로 셋업을 하고 진행을 할 거지만 만약에 이메일 서버가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클릭 히얼 요 파란색 히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워크플로우를 빠져나가서 요 이메일 생성 SMTP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가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 다른 ATX 세션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혹시나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뭐 다시 문의를 주신다던가 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런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썸메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리포트 이름이 뭔지 그리고 스코프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 아까 뒷부분에서 설정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내가 설정한 게 맞으시다면 이렇게 넥스트 클릭하시면 이제 리포트가 생성되고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뷰 오월 리포트를 가시게 되면 아까 처음 부분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생성해 놓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포트를 생성을 하게 되었고 요 내용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요거는 제가 CSV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다운로드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요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뭐 지금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CSV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뭐 요거를 뭐 가공을 하신다든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없는 그냥 생 데이터만 있는 부분이라서 요걸 가공하셔가지고 뭐 그래프를 만드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에 있는 데이터 리포트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세션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요. 요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다른 조금 더 내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 만드실 수가 있고, 뭐, PDF나 CSV, JSON, 그리고 타블로 데이터 익스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7일 이후에 내용들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익스파이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포트들은 당연히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뭐 스케줄도 당연히 가능하고, 요거를 뭐 리커링해서 제공을 하실 수도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메일이나 웹프 어드레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션 내용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데모를 통해서 정보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템플릿을 이용한 리포트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이제 Generate a Flexible Report라고 해서 조금 더 유연한 다른 내용의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성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포트 네임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서브 리포트라는 이름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AP에 대한 내용 리포트를 만들 건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 건지, 혹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만들 건지 이런 걸 설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설정에 따라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리포트의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탑 N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탑 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리포트가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저 디스트리뷰션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X, Y축이 어떤 건지,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머리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리포트를 만들 건지 좀 고민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서머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맨데토리 어트리뷰트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래서 AP 메거드스가 맨데토리로 진행하게 되고, 리포트에서 어떤 어트리뷰트를 써서 사용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각 어트리뷰트 이름들이 있고, 뭐 필요하시면 디바이스 이름이라든지 IP 어드레스를 같이 넣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 밑에 정말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설정을 좀 하시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리포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 헬스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같이 보고 싶다. 그리고 뭐 링크 에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라디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인터피어런스도 헬스 점수로 어떻게 갖고 오는지 혹은 라디오별로 인터피어런스 따로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터피어런스랑 에어 퀄리티 부분 그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을 너무 보고 싶다 하고 선택을 하고 각 밴드가 아니라 전체 다 합쳐서 에버리지를 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은 제가 AP에 대한 내용들만 보여드리는 거고 뭐 이게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요 엔트리에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요 어트리뷰트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엔트리별로 클라이언트인지 AP인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장비인지 요거에 따라서 요 어트리뷰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필터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뭐 어트리뷰트를 조금 더 소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당 정보를 가지고 소트를 진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없는 걸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내용들을 조금 더 필터해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SID로 이렇게 필터를 해서 요 SSID 하나에 대해서만 좀 보고 싶다라고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만든 내용은 이렇게 서메리가 있고 서메리에 대한 리포트고 해당 어트리뷰트들은 이런 걸 보여줄 거다. 그리고 한 SSID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언제 돌릴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플렉시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CSV 형태로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 셋업도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정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게 되고 리포트를 생성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리포트를 생성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페이지가 느려서 안 뜨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떴네요. 아까 제가 테스트로 돌렸던 이 클라이언트 리포트가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템플릿을 통해서 제네레이트 된 거고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저희 랩에는 지금 뭐 클라이언트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보이지는 않을 건데 이런 형태로 웹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다시 다운로드도 같이 받아서 보실 수 있다.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시면 해당 저장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받아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리포트,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플렉시블 리포트만 조금 더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풍부한 정보를 같이 생성해서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렉시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돌리고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바로, 제가 그 전에 바로 돌렸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린 내용들이 이렇게 CSV 형태로 프리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뭐 여기 보시면 서브 리포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브 리포트 형태로 여러 개 리포트를 같이
생성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하나의 서브 리포트만 받을 때는 요 다운로드 서브 리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서브 리포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 파일 형태로 ZIP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형태로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세이지 인사이트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 랩에서는 제공되지가 않는 기능이라 제가 지금 롤에 권한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기준점을 셋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얼마인지, IT 인풋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게 되고, 돌리시게 되면은 뭐 이런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ROI 리포트를 좀 잘 사용하시려면 뭐 GNL 센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좀 사용하셔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뭐 내부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하신다던가 하실 때도 이런 기능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리포트 내용이라서 ATX 내용도 짧긴 한데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지금 없으셔도 혹시나 향후에 질문이 생각나셨을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은 아까 채팅창에 올려드린 어,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페이지 들어오셔서 한글로 쓰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다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페이지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베이가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베이는 2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꼭 설문조사 응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피드백 많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세션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은 7월 10일 날 이제 카탈리스트 센터를 통해서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세션도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탈리스트 센터가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가시면 실제 운영하시면서도 카탈리스트 센터에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 해결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같이 등록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짧은 내용이었지만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